오늘은 걷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걷기 어떻게 하세요? 현대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지향해서 움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 걷기를 비효율로 생각하는 그런 무의식이 실제로 일상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확 느꼈던 그 경험이 이제 벌써 뭐 30년 이상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본인들의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지하철을 이제 타는 문화인데, 지하철에 어느 량에 타면 갈아탈 때 걷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거를 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를 움직이면 그 친구들은 다음번에 갈아탈 곳에서 제일 가까운 량으로 걸어가서 기다렸다가 그 량에 타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상을 촘촘하게 뭐라고나 할까 기획한다고나 할까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문화가 일본인들의 몸에 일상 문화에 완전히 착 붙어 있구나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걷기 또는 일상의 문화를 효율에 집중하다 보면 의외로 놓치는 것이 많아서 사실 인생의 숲을 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을 본래의 우리의 모습, 좀 더 넓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걷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많이 걸읍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걷기, 그러니까 직립보행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우리 이 진화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걷기는 이제 우리의 신체 구조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직립보행을 하면서 뇌가 커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접해서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저는 이 걷기, 인간의 직립보행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된 특징이라 그럴까, 본성적인 어떤 지향이랄까 하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조금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이건 이제 니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기도 한데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자세한 얘기 생략하고 그래서 걷기를 하면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철학적 그런 인간의 속성으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 인간형을 걷기와 매칭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죠. 두 번째 또 걷기가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이제 손을 사용하게 된 것, 도구를 개발하고 등등의 이야기인데 이것의 끝 지점은 손을 사용함으로써 예술적 행위, 문화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의 또 하나로서 문화적 예술적 인간이라는 그런 측면을 걷기가 이끌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척추와 그 골반의 구조가 다른 동물들과 달라지면서 출산 자체가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요.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생명체들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한 형태로 태어나서 긴 양육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족 간의 유대, 확장해서 사회적 유대, 공동체적 유대죠. 이 감각을 키웠다는 것인데요. 공동체적 인간의 특성과 직립보행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걷기를 하는 인간은 철학적 인간이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적 인간형, 그리고 공동체적 인간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저는 일반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런 특성을 살려서 삶을 살아가려면 요컨대 걷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걷기를 많이 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 적극적인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의도적으로 걷기를 많이 하자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베이직에 깔려 있으니까 안 걸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무의식에 벌써 자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걷기를 늘려주시는 것부터 실천을 하시기를 권하는 거죠. 뭐 제일 대표적으로 버스 한 정거장은 더 걸어가서 지하철 하나는 조금 길긴 합니다. 이것도 좋고요. 그래서 의도적 걷기를 하는 거 아주 좋고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할 때 좀 먼 곳으로 걸어서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식사 후에 산책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의도적 걷기의 대표격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됩니다만 조금 천천히 걸으면서 많이 보는 그런 습성이랄까 그런 것을 몸에 좀 붙여봅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 보시고요. 자연 보시고요. 자연 보는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걸으면서 원경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산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심지어는 주변의 근경 가까운 것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엄청 빠른 속도로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시고 하늘도 보고 자연도 보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걸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사물이거든요. 사물을 유심하게 바라보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런 바라보기의 걷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제안이긴 합니다만 여행자적 걷기,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 가는 것처럼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거나 여행을 가서 걷기를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무소유적 걷기의 상태 그리고 이국적인 또는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라서 그것이 결국은 세계와 만나는 하나의 경험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소유적 상태에서 세계와의 만남을 걷기를 통해서 실천해 보면 참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효율성을 엄청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비교 우위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봄 이렇게만 자기 자신을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야. 이거는 자기를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학대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몰아치게 하는 그런 돌아봄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소유적 태도로서의 자기 돌아봄이 되는데 그것을 걷기를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한 자유로움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것이 이제 무소유적 돌아봄인데 다시 말해서 존재적 돌아봄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지점을 오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 제가 걷기 얘기를 한 것은 이 책은 제가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리베카 솔릿의 걷기의 문학이라는 책을 보다가 오늘 여러분들께 걷기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 강의 말미에는 리베카 솔릿의 걷기의 문학의 서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일부 낭독을 해드리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음미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의 중간쯤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의도적 행위 중에 육체의 무의지적 리듬에 가장 가까운 것이 보행이다.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뭔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 할까? 중간에 생략하고요. 이상적으로 볼 때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다.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리베카 솔릿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헌 속에 등장하는 걷기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한 권으로 정리를 한 책이죠.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 걷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걷기의 실천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 하루 멋지게 보내시고요. 내일 목요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뵐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